자, 먼저 윤석열 캠프로 갑니다.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후보들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현재 판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꽤 큰 차로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 그 경선 룰 아시잖아요. 여론조사 50%, 50대 50. 예. 당원 투표 50%인데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상승 기류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당원 투표 당심에서는 그 여론조사에 그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그 지지 비율을 보면 예.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되면 그 20%니까 5대 5니까 한 10% 이상 차이는 전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한 10% 이상 차이로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선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서로 오해 이런 걸 풀고 크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판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해서 호남 관련 발언들이 또 논란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충분히 뭐 그 맥락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부적절한 말이었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호남 비하한 건 아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예. 뭐 이런 건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뭐 윤석열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당 자체가 호남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뭐 호남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호남에 접근하는 그런 자세를 뭐 확고히 할 겁니다. 광주에 이제 언제 가실까 이 부분도 이제 관심 포인트였는데 이제 최종 발표 전에는 안 가신 거네요, 결국. 그러면 최종 후보를 확정되시면 가실 예정이시겠죠? 언제쯤 가실까요? 네, 저는 가급적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이제 경선 발표가 되면 예.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일 결과를 보고 다시 일정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당원들 눈치 보느라 호남을 이 기간 동안 못 갔던 것은 매우 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원 눈치 보고 안 간 건 아니고요. 원희룡 후보는 가더라고요. 자, 진짜 뭐 원 후보는 원 후보 일정대로 갈 수 있고. 예, 진 작가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를.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솔직해요. 제가 뭐 토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적으로 또 최근에는 아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튼튼한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선진국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고민하는데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훼손되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실 공정을 대변하는 촛불 정신이 공정인데 근데 불공정 투성이었고 반칙, 특혜 이런 걸로 상당히 점철된 최근 뭐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만이라도 바로 잡는 이게 아마 최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지지하는데 큰 요소가 됐고 두 번째로는 포용과 통합입니다. 이 부분은 편가르기, 갈라치기, 대립 조장하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좀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으로 국제 외교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미중 대립이 심각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 이번에 뭐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포용, 통합 이런 데 있어서는 잘 구현하고 있고 품이 넓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CBS 방송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홍준표 캠프 이현주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고소 고발건이 많아서 거기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 또 홍준표 후보도
본인 부인 장모 그래서 본부장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가 구속됐었잖아요. 예. 뭐 인간적으로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그 부분을 아주 차갑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그런 냉엄함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세,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을 속으로 많이 저는 다졌다고 보고요. 또 이 경선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되었고 하기 때문에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 들에서 부각된 이유가 어느 정권이 치우치지 않잖아요. 박근혜 정권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도 불법이 있으면 단호하게 심판하고 이런 점들은 거의 윤석열 후보의 DNA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후보님 공약 중에서 사실 뭐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좀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대표 공약 이것만 꼭 지키겠다고 하는 거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사실 공약 부분들은 이제 후보가 되면 당하고 좀 상의를 하고 또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 이런 부분들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 후보랑도 얘기했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코로나 극복하고 코로나 피해 입은 특히 자영업자들 집중 지원하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부패 척결. 특히 최근에 대장동도 있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덮으려고 하는 사건들이 권력형 사건들 여러 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확실하게 처리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공정한 법치의 기반 위에 올려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약의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윤 후보께서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셨어요. 임대 아파트는 손에 나서 안 짓는다라는 발언.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맥락이 왜곡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발언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었는데 사실 대장동도 저는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전략을 잘못 짰다. 어떤 부분까지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설계했고 자기가 실제로 승인을 했을 거거든요. 성남이 기초단체에서 그런 큰 프로젝트 하면 시장이 주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완전히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질문하신 것처럼 임대아파트도 그 지역은 임대아파트 100% 지역으로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자기 측근 선대위원장 했던 사람 로비에 넘어가서 그걸 임대아파트 10%로 줄이고 그 민간업체 수익을 특혜를 준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 또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무슨 돈이 오갔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을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의 임대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계획들을 조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진영 전체의 부동산 대원칙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동산은 민간이 주도하고 수익이 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주도하고 그래서 임대 아파트는 뭐 공공임대, 장기 전세 이런 부분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주도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수익이 민간이 많이 가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 건데 전체로 민간으로 넘기는 방식 즉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 부분은 지금 네. 쟁점을 오도하고 있는 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 영역이 아니라 아니, 그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제 얘기는 이제 앞으로의 윤석열 캠프의 그러니까 입장을 여쭤보는 예를 들어서 건데요. 이제 민간 합동 방식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공익에 부합하게 추가 수익이 있는 부분, 거의 리스크가 없는 부분에서 추가 수익이 있는 부분 성남시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안 가져오면서 민간에게 특혜를 준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아니요. 제 얘기는 이익을 제한하자라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거죠. 미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캠프에서는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 아파트에 있어서도
그 원가 공개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이 좀 적용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 우리 당내에 좀 이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본선 진출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벌써 현재 뭐 캠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광화문에 이쪽의 캠프가 그걸 여의도로 옮길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저는 자세히 모르고요. 예.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당 정식 후보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현 대표 중심으로 캠프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후보한테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정권을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캠프를 구성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1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네.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윤석열 후보만의 강점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이분은 정말 불편부당합니다. 예. 공정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 상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두 번째로는 용기 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바로 사과할 줄 압니다. 반성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용과 통합 이 부분을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랑 대립되는 게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높아도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포용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사실 지지 선언한 이유 예,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 예. 지지율이 최저였어요. 알겠습니다. 전두환 발언이나 개사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야 윤석열 후보가 돼야 보수의 포용, 통합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이 된다. 예,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